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데일리온 파트너 여승재 파트너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오늘 화요일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어떠셨나요? 지난 8월 1주, 2주 또 반등의 시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공이 되었는데, 자, 오늘 월요일 휴장을 하고 나서 화요일 시작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제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후반 저항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 대응, 종목 대응, 또 엇박자 매매는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왔는데요. 이 시장 대응과 종목 대응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잘 쌓여져 있을 때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가 또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 2026년 상반기, 특히 6월, 7월 극심한 변동성, 주식시장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극심한 변동성이 제공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점차 완화되어져 간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증시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제공되어졌다. 시장의 상황이 조금 좋지 않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제 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에 공개 방송하면서 또 오늘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이 시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유연한 대응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8월 그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8월 반등과 수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 화요일 강의 시간에는요, 8월 반등과 저항이다, 이렇게 수익을 저항으로 표현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변화를 줬는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고요. 판단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요? 코스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스닥을 보고 계십니까? 또 코스피 시장에서 어느 섹터, 전기전자, 대형주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중소형주를 보고 계시나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또 현재의 주가 위치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연 고점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 저점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판단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대응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유익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제가 저항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8월 3주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변수가 생겨났죠. 특히 중동 문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 있어요. 80달러 위로. 제가 국제유가 올라갈 때 마켓 위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준가 84달러, 또 위로 88달러.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84달러 선,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또는 8월 88달러 고가를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미국 FOMC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금 30년물 또 10년물 채권 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FOMC 통화 정책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다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변수 마땅히 지금 8월 3주 들어서는요.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갈 만한 특별한 시장의 호재는 사실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좀 부정적인 변수가 등장했다. 사실 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 6월 12일이죠. 12일, 13일 중동 종전 MOU 이 부분이 벌써 60일이 지났어요. 60일이 지나면서 이 부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유가 상승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은요. 바로 지난주 8월 11일 화요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차트입니다. 자, 좁은 7월 마지막 거래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좁은 위아래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그 화요일 말씀드린 이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좁은 박스권 흐름에서 11일 이후에 상승의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추세대의 흐름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지켜야 할 곳, 또 추세 상단에 맞고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는 다 저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저항.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디를 보느냐, 어느 쪽을 보느냐.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쪽 상방향의 방향을 보느냐, 아니면 야, 여기 저항인데 여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황,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전해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장중입니다. 오전에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오전에 기록. 그 당시만 해도 장 초반 2.67% 상승하는 모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전자, LG이노텍, SK스퀘어, 이런 전기전자의 대형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2.6%대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장중. 오늘 이미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자,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 조정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줄 것이냐. 지금 시청하시는 이 시각 미국 본장 열려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기준. 그러면 저항이 보이는 구간에서 오늘 아침 여승재 파트너가 시황에서 지금 중동 문제와 금리 변수는 시장에 부담이 된다, 이런 설명을 잘 참고하셨다라면 오늘 아침 상승에 있어서 상방향을 보고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해서 저항 구간에서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해서 갈 것이냐. 저항을 소화해서 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저항을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반등의 시점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시면, 보유하신 종목 그대로 방치를 하시면 손실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럼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에 따라서 저항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적절한 대응, 비중을 축소하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면 어디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공부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셔서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 말미에서도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는 지나갔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는 지나갔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 오늘 수급을 보니까 8월 10일인 것 같아요. 8월 10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11일, 12일, 13일, 14일 갭 상승해서 올라갈 때마다 차익을 좀 챙기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7만 원 가격 위에서 그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성급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29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9일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드려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1차 20만 9천 원 가격 부분이 1차 아주 좋은 가격 구간이었다라면 7월 30일 그 이후로 8월 달 들어와서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또 신대가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화면이에요. 2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종목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23만 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신호 포착이 됐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가 여기가 7월 30일이고요. 여기가 8월 11일 맞습니다. 1차, 2차 공략 매수 타점 정확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20만 9천 원 대비로는 37.8% 상승을 했고 2차 23만 원 가격 기준으로는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전에 7월 달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설명을 드릴 때 27만 원, 28만 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가격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 가격 지지를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7월 말 극심한 변동성이 제공되면서 그 가격을 무참히 깨버렸죠. 하향 돌파.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보름여 만에 약 11거래일, 한 15거래일 만에 다시 그 가격으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가격은 저항이에요.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가격이 하향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강하게 하향 돌파를 당했죠. 그러면 그 가격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공포를 맛보았거든요. 큰 폭의 손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 공포의 심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매도,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7만 원서부터 이 윗 가격으로는 저항이 작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때문에 지난주 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또 1차, 2차 매수를 잘 하신 분들 이제 차익을 좀 챙기시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났고요. 자, 오늘 이 단기 매도 신호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7만 원 가격을 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입니다. 방향을 뭐 하방으로 잡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TG30 정 신호 30일 날 매우 좋은 타점 줬고 신호가 잡혔고 11일 날 또 신호가 2차로 잡혔고 올라갔고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차익을 챙겼다면 내려오면 또 매수할 수 있어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응의 영역이고요. 관리의 영역입니다. 내려온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지받는 가격, 지지라인 확인하셔서 또 매수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지받아야 하는 가격 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이따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8월 4일 날 제가 바로 신대가 방송하면서 저항을 설명드렸어요. 저항. 7월 31일 상한가 가는 모습 보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저항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그 가격이 바로 170만 원서부터 190입니다. 그러니까 170만 원 위로는 저항이라는 소리예요. 저항.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셔서도 불리하고 또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또 수익 중이라면 차익을 일부라도 좀 챙기셔야 하는 그런 가격 구간을 제가 8월 4일 날 신대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잘 참고하셨다면 정말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명확한 가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등등 주요 종목들 투자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투자 포인트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범용 메모리 이런 부분의 피크 논란,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제공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아직 심각하게 훼손이 된 거다,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요. 종목은 정해져 있고 그 종목을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지, 저항, 파악, 매수 가격이 중요해요. 매수 가격을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 1차, 2차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이라면 12일 날입니다. 12일 145만 원 요 가격에서라도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12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공개 방송에서. 그리고 신호가 이날 포착이 됐고요. 갭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갭상승해서 출발할 때 사실 매수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3, 4%, 4, 5% 상승 출발할 때. SK하이닉스도 제가 수급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도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12일, 13일, 14일 지난주까지 올라갈 때마다 매도 대응하셨어요. 차익을 잘 챙기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외국인의 매수가 좀 달라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170만 원 위에서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고 음봉 떨어지는 이게 이제 캔들로 치면은 윗골이 단 음봉 캔들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하기는 하거든요. 17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이 대응의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만 후회가 남지 않는다. 느낌적으로 지금 사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좀 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원을 기준으로 7월 30일 이후 120만 원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호가 포착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145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가격은 제가 7월 달 삼성전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무라타 공작소와 또 유니마이크론 이런 대만 기업들, 일본 기업들과 밸류에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삼성전기. 결국에 이제 1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정말 저평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13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럼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죠, 사실. 근데 삼성전기는 또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가격에서 또 매수를 하셨어요. 이 가격에서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세요. 이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을 좀 잘 참고하시고 삼성전기 이 가격은 매수가 불리한 가격, 또 내려오면 또 유리한 가격이 또 잡힐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또 제가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전기전자, 코스피 대형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 기준 가격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 가격은 바뀌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만 유연한 대응, 또 좋은 결과를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제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는요, 미국 증시 요 특징적인 부분들만 제가 핵심 내용, 체크 포인트 안내를 해드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대응, 전략, 또 기준 가격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일만은 제가 인터넷 그 어떤 작업 때문에 10시에 오전 공개 방송을 합니다. 내일만 10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평일 8시 30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대응 영역의 영이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하반기 전략, 순환매, 기다림 지난주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순환매라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또 업종, 코스피 업종 내에서 전기전자에서 뭐 보험으로, 금융으로, IT 서비스로 이렇게 업종으로 순환매를 갈 수가 있고 또 테마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고 피지컬 AI, 2차 전지, 뭐 전력 설비 등등 해서 테마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불규칙하게 돕니다. 정해진 대로 뭐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대로 순환선
도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하게 돌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리시면 주요 섹터, 주요 테마 잘 선정하셔서 기다리는 눌림목 매매를 하신다라면 큰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좋은 결과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느 쪽을 보셔야 하는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닥 150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150 월봉 차트예요. 월봉. 긴 차트입니다. 긴 차트. 자, 이 노란색 표시된 구간은요, 제가 설정해 놓은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8월 현재 코스닥 150 지수는 20%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150 종목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코스닥 150 종목들이 손실이 얼마만큼 축소가 되었는지 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실이 이 가격에서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든 반등을 주면서 손실이 최소한 코스닥 150 지수의 반등 정도는 반영을 받아서 손실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이 반등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좀 불안하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봤을 때 저는 윗꼬리 8월달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좀 상승을 줄여서 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보인다 치면 저는 코스닥 150 1364포인트를 일단 월봉 중요 포인트로 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코스닥 바닥일까요? 바닥이지 않을까요? 바닥입니까? 바닥이 아닌가요? 모르죠. 바닥 모르는 거예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여기가 바닥이었을까요? 상승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B입니다. B. 저항받고 내려와서 최저 포인트는 25년도에 만들었어요. 자, 이제 2025년 저 4월 1046.34 저 포인트가 여기는 바닥이었네. 이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저기가 바닥이었네. 왜? 어떤 근거로? 올해 이 폭락의 저점이 이 저점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2025년 4월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바닥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바닥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바닥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윗꼬리 달고 저항받아 내려올 수 있어요. 8월달 이후 9월달, 10월달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서 2026년 이 극심한 변동성, 저기가 2025년 4월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바닥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은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말을 할 수 있다입니다. 바닥이다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요. 보상의 시간은 이미 어느 정도 일부 제공이 됐습니다. 외바닥 반등이에요. 외바닥 반등.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7월 27일 1048.31 앞에 보면 1046.34 31 48.31 불과 2포인트 같이 안 되죠. 2포인트. 거기서 2주간 과매도 신호를 주고 반등 나왔어요. 반등. 그럼 주봉 차트상에서도 1364 이 1364포인트는 바로 8월 1주 첫 주 종가입니다. 종가. 만약에
코스닥 150 지수가 1364를 깨고 다시 내려와서 이 시가마저 이탈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8월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하락 마감이죠. 하락 마감하면 코스닥 150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하는 중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포인트를 지키고 다시 올라가야만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 투자자분들 계좌가 빨갛게 수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 개별 종목 제가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50배 100배는 더 훨씬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꼭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간 흐름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 조금 더 1364 1364포인트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일간에서는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어요. 1250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려온다, 내려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려온다라면 이 포인트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내려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1364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수급.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것이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를 주도했던 것은 누구인가요? 외국인도 물론 팔았지만 기관이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기관이 좀 대량 매도를 했어요. 수급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죠. 그리고 11거래일이에요. 11거래 8월 시작하고 11거래일 동안 흐름이고요. 이 가격이 지수가 내려올 때 이 영역은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별 5개짜리 영역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입니다. 기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 보시고 코스닥 150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은요. 코스닥 업종입니다. 코스닥 업종을 나타낸 것인데, 앞서 보시면 11거래일이잖아요. 오늘까지 8월 18일까지 11거래일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일 코스닥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비금속부터 해서 쭉 업종 오락 문화 빼고는 다 빨간불이에요. 다 상승했어요. 8월달.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무엇을 매수를 했던, 어떤 종목을 매수했던지 간에 수익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8월 10일 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여기서 수익 못 내셨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수익 못 내셨으면. 현금이 없었다. 현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다. 그건 역시 잘못하신 겁니다. 왜 현금 비중 안 남겨놓으셨어요? 잘못하신 거 맞아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업종 내에서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비중이 업종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있어요. 중요한 섹터. 당연히 전기전자, 이 마찬가지로 코스닥인데 오늘 당일이에요. 오늘 당일 8월 18일 당일 보시면 섬유의복 혼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비중이 없어요. 섬유의복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영향이 1도 없습니다. 다 빠졌어요. 오늘 10거래일 다 상승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다 빠진 거죠. 이런 흐름.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전기전자, 그리고 일반 서비스. 일반 서비스에 누가 있나요? 알테오젠 있잖아요. 시총 상위. 알테오젠이 일반 서비스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이런 섹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면 또 이 업종 내에서, 섹터 내에서 주도 종목, 한두 종목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오늘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장 후반 또 윗골을 달고 밀리기는 했지만 장 초반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업종 화면은 코스피 오늘 당일이에요. 오늘 당일인데 보험, 운수 창고, 상승불 업종 2개 상승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파란불이 들어왔죠. 다 파란불. 금융업종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습니다. 금융업종 안에. 근데 오늘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금리에 좀 민감한 보험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증권업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전기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전기전자. 전기전자 빼면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전기전자 이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은 지난 4월, 5월처럼 그냥 매수하셔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럼 잘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 저항 구간 단기 매도 신호가 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앞서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그 27만 원, 28만 원 가격은 저항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저항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 대응할 수 있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 지지 라인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엇갈려 계실 것 같아요.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아직 손실이고 누구는 지금 가격이 거의 매수가 부근이시고 굉장히 좀 다양한 매수 가격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기준 드리는 것은 어쨌든 27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물론 8월 이후로 또 3분기 말미 9월 가서 또 30만 원 위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38만 원 올해 최고가 38만 원을 넘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 그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추세. 그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수급이고요. 지지와 저항, 그 작용을 어떻게 지킬 곳을 잘 지키고 또 저항 받는 곳을 잘 극복해서 올라가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 실적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부분이 있겠죠. 모멘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격적인 기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 27만 원 밑으로 이 28만 원에서 9시 35분 28만 8천 원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꽤 큰 변동성이었어요. 장중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24만 원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만 원. 제 지난주서부터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4만 원을 기준으로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불리하다.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24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갔잖아요. 어디까지? 28만 8천 원까지. 그러면 그 가격은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가격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4만 원 중요한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랑 현재. 삼성전자는 제 초록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SK하이닉스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데 왜?
수급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렸죠. 수급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이 가격을 밑으로 내려줄 건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건지 이 부분 방향성 내일 아침에 제가 좀 설명을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확실히 150만 원 밑을 하향 이탈을 시켰죠. 하향 이탈시키면서 장 3시경 142만 2천 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면 저 밑에 변곡 가격, 지지를 받아야 되는 변곡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150만 원 위에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셔서도 안 돼요. MLCC 그리고 FCBJ 뒷판 또 휴머노이드 로봇향 그 카메라 모듈 센서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격은 시장 변수 그때그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이버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어요. 21만 원 가격에서. 하지만 23만 원은 저항 가격이고 지난주에 차익 매도 의견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내려왔어요. 최저 21만 4천 원. 그럼 내려오면 네이버 사면 안 될까요? 아니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가장 큰 장점.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 그럼 네이버 추세가 최소 횡보만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은 계속 끄집어낼 수 있어요. 계속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만 명확하다면. 계속 수익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다. 네이버 관심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2차 전지 이제. 자, AI 반도체 단에서는 계속 노이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가격에 대한 우려. 투자의 축소에 대한 우려. 숏 포지션에 대한 확대. 이런 노이즈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가격 정점을 찍겠죠. 언젠가는. 그 시점이 뭐 27년이 될 수도 있고 28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의 정점, 피크아웃을 지금 걱정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금쪽이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형 ESS가 이제 실적으로 조금씩 가시화되어지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점차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항이 아니고 올라오면 반등, 여기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제 1,200원 넘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조정받으면 또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꾸준히 이제는 2차 전지를 조금 관심 가지시고 보실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저녁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랑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이제 떼어서 별개로 보실 수는 없죠.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될 텐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도 제가 8,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으로부터 40% 상승을 했는데 10,000원에서 11,000원 가격은요. 저항이에요. 이것은 저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조정받아 내려온다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진 로봇 등등등 SPG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로봇 종목들. 제각각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보티즈 제가 강조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LG전자 지금 뭐 젠슨왕 딸 방한해서 이벤트도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상승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죠. 조정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지라인 가격 잡아서 또 매수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격 매수만 하지 않았다면 10,000원 위로 해서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셨다면 또다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어닝 시즌 끝났고요.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부분이 제가 신대가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아카데미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7월 마지막 주, 7월 3주, 7월 4주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변동성 극심했고.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코로나 때처럼 지금 2026년 7월 지나고 나서 웃으면서 참 잘 버텼다. 그리고 코스닥 과매도 신호 빠졌으니까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파트너가 저 여승재 파트너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 실전 투자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용히 호들갑 떨지 않고 요란하게 말로만 떠들지 않는 조용히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실적 발표하고 그 컨퍼런스 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한 내용, 삼성전자 내용,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제 기준을 가지고 그 컨퍼런스 콜 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전 뉴스를 그냥 전달해드리는, 뉴스를 공유해드리는 전문가 파트너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올라왔을 때, 어떤 소식이 뉴스가 전해졌을 때 그 뉴스를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어느 방향을 볼 것인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어떤 세력이 입성을 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드린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잠깐의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 여승재 유료 문자 100원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오셔서 저랑 같이 조용히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히 수익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만 10시예요. 내일만 10시고 제가 매일 공개 방송 8시 30분부터 시황과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기준 가격, 지지와 저항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 꾸준하게 시청만 하셔도 초보자는 벗어나셔서 중급자 이상의 실력을 또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렵지만 대응의 영역이고요. 제가 여승재 파트너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